이제부터 노동부 장관의 현대자동차 긴급조정권 검토 발언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나눠드린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발언이 있으신 분 외에 오늘 현대기아차 노조 그룹사 노조 대표자들께서 오늘 다 참석을 하셨는데 짧게 오신 분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기아차 김성락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현대제철 김태년 지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의 한재관 지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현대위아의 김용선 지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대캐피코의 진규형 지회장님 모셨습니다. 곧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님의 발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최근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조정권 발동 시사반을 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긴급 조정권이라는 것은 노조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정일에 4번밖에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동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조차도 매우 신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 너무나 쉽게 그런 것을 입에 담고 있지 않느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금속노조는 원하청 격차에서 그리고 제조업 발전 등을 촉진하는 산별 교섭 사전 단계로서 현대 기아차 그룹사 집단 교섭부터 진행해 보자고 현대 기아차 그룹 사측에 꾸준히 촉구를 해왔습니다. 10년째 그런데 사측에서 거부해왔습니다. 위기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또 위기이자 기회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상생을 해치고 집단 교섭을 거부하는 쪽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이것부터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현대자동차 노사가 법에서 정한 노동권의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노사관계를 잘 풀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게 노사 상생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 실패가 확인된 제도이기 때문에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밀어붙이지 않겠다, 위법이다 라면서 성과연봉제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기훈 장관은 노사 자율의 원칙을 깨고 노사의 협상에 섣불리 개입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위반되고 있고 불법 파견이 횡행하고 있고 산재 은폐가 대기업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노동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현장에 가서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이용덕 의원님의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노동위원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태를 보면서 어린이에게 칼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제가 36년간 노동운동을 했지만 결국 정부의 역할은 어느 한쪽 편만 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노사 양측의 균형점에서 서로 조정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참 최고 대치 국면에 있는데 꼭 노사 부분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북쪽의 행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현장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조정을 하고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과 자세도 없이 긴급 조정권이라는 이런 무기, 위험한 칼을 함부로 쓰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협박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노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 오신 박유기 지부장이나 또 사측의 윤여철 부회장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노사관계는 노사 스스로 풀어야 되는 거고 그게 법의 취지입니다.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러면 직접 가서 양쪽을 만나서 조정시켜야죠. 화해를 시켜야죠. 이런 자기 노력도 없이 어린애에게 맡긴 칼처럼 위험스럽게 함부로 쓰고 그래서 법치가 무너지고 한국 사회가 어느 일방적으로 균형점을 잃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죠? 전 노조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노사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겠죠.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가는 현 정부 자격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 하다못해 IMF 외환 위기 때보다도 더 심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파업비스 100만 일을 넘었어요. 전무후무합니다. 이런 박근혜 정권의 노사 정책의 잘못과 무능 규탄할 수밖에 없고요. 그 하수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기권 노동부 장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노사 자율의 시대 그리고 안정을 되찾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기권 장관 즉각 사퇴하고 노사는 자주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올해 민주노총 의원이라고도 불립니다. 무소속 윤종호 의원님의 발언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북구의 무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 또 출신이라서 더욱더 또 이번 현대자동차의 긴급 조정권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만큼 협상 과정이 이렇게 어렵게 끌고 오기는 아마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혁을 시도하려 하고 양대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이 협상의 걸림돌로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도입 과정에 어떠한 토론회나 제대로 된 어떤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공공 부문의 합의 2주째 이상 이어지고 또 해결의 실마리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그 대안은 할수나가지 않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노조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장관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더 큰 파국을 맞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또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길에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속노조와 공동 주최하고 있는 그 야당 의원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우리 정의당 이정미 의원으로부터 규탄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긴급조정권이 딱 4번 발동이 됐습니다. 예, 긴급조정이 발동된 후에 이것이 정부가 언론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잘 풀기 위한 조치였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에는 항상 노사관계, 노정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도달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그 긴급조정권이 2005년도에 발의가 되고 지금 11년 만에 거의 뭐 무덤 속에 박물관 속에 사라져가는 긴급조정권을 다시 꺼내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노동부와 정부가 이 노사 문제를 대하고 있는 태도 역시 정말 캐캐묵은 구시대, 유신시대의 어떤 그 노동정책들을 다시 다 끄집어내서 노동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긴급조정권 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노사 자율의 원칙 그리고 노동조합법과 헌법에 보장되는 노동 3건에 대한 이 모든 근간을 흔들게 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ILO에서조차도 이런 법안은 없어져야 될 법안이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 민주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기본적인 법률과 헌법 근간을 흔들고 국제적인 지탄을 받는 긴급조정권으로 노동 문제를 악화시키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 규탄에 맞지 않을 수 없고요. 정부는 다시 한번 재고하고 이것을 반드시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법률 자체도 이제는 폐지돼야 될 때가 됐습니다. 스스로 사면하는 법을 이렇게 정부가 다시 갖다 꺼내 쓴다면 이 법안을 폐지하는 데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견문 낭독에 앞서 마지막으로 당사자이시기도 합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박유기 지부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대자동차 지부장 박유기입니다. 교섭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파업도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현대자동차는 오늘 울산 공장에 태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져서 공장이 침수가 되고 1공장, 2공장이 작업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차량이 지금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노사관계는 오늘 노사는 이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조합 전 간부가 현장에서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직 근무자를 출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노사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에 단체 교섭이 길어지고 파업이 길어졌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파업권을 봉쇄하고 단체 교섭권을 봉쇄한다고 하면 저희 현대자동차 지부로서는 노동조합의 모든 명분을 걸고 그게 대응할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현대기아차 계열사 그 대표자분들이 오늘 11시에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현대차에 만약 긴급조정권이 떨어진다면 현대기아차 그룹 10만이 넘는 노동자는 통파업을 대응할 겁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노무관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그룹의 노무관리가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의 파탄을 넘어서 한국사회 노사관계를 어떻게 파탄으로 몰아가는지 그것을 똑똑히 목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민주노총도 어제 저녁에 이미 현대차 긴급조정과 관련해서 대응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 시간 이후에 3시에 전국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현대자동차 긴급조정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를 할 겁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관계는 충분히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축적된 역량이 있고 29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더 이상 정부가 개입해서 깨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봉쇄당하고 헌법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봉쇄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대로 머리 숙이고 이투쟁을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걸 수 있는 모든 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국을 고용노동부가 자초할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실제 법령이 정하는 바에 기능을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노와 양측 간의 이해관계를 사역하고 조정하고 이것을 조율하는 기능을 해주셔야 될 분들이 한쪽의 편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8일날, 지난달 28일날 기자회견, 고용노동부 장관 기자회견이 있는 그 시간에 저희들이 교섭이 있었습니다. 교섭에서 회사 측은 더 이상 추가안을 낼 수 없다. 그런데 제 핸드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얘기했다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것과 그날 교섭의 결과는 절대로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노사관계에서 또 하나의 불신, 노조관계에서 또 하나의 불신을 만든 계기라고 봅니다. 더 이상 긴급조정권 문제로 현대자동차 노사관계를 급박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신 박상준 수석부위원장님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이어야 노사관계에 대입해서 교섭을 어렵게 만들고 급기야는 긴급조정권 운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금속노조와 국회 야당 의원은 지난 9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현대차 단체 교섭 긴급조정금 발동 검토 발언을 강력 비판한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현대기아차 그룹사 및 올해 단체 교섭 및 타결 사업장은 사측과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전면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하는 야당 의원은 긴급조정권 운운하는 정부 협박 정치를 규탄하며 구시대적 긴급조정권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논의에 착수할 것이다. 긴급조정권은 노사관계에 정부가 강제 개입해 노조파업을 금지시켜 놓고 최종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로 중재제 등을 펼치겠다는 제도로 헌정 이래 단 4번 발동된 적이 있고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없는 구시대적 법률이다. 이기근 장관의 태도는 한국 노사관계를 권위주의 시대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박근혜 정부 정책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을 빌어 드러난 사건이다. 금속노조는 재성정치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문화청 하도급 구조의 재생점이 있는 재벌부터 개혁해야 된다고 제기해왔고 문화청 격차 해소, 제조업 발전 등을 촉진하는 산별교섭 사전 단계로 현대기아차 그룹사 집단 교섭부터 진행해보고다 현대기아차 그룹 측에 촉구해왔다. 금속노조는 원래 산별중앙교섭에서 사업장 신규 채용 시 청년을 50% 이상 채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청년층 일자리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산별교섭 참여를 10년이 넘도록 거부하고 원래 그룹사 집단교섭마저 거부한 곳이 누구인지 이것부터 살펴 지도감독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우선적인 역할이 아니던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발언은 사실 그 저희마저 의심된다. 올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정부 여당은 레임드 기급속이 진행되어 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전행 논란, 정윤회 막구 개입 논란, 국정원 어버이연합 배후조정 의혹, 우병우 파동까지 총선 이후 박근혜 정부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최근에는 사드, 북한 핵, 한진해운 문제 등 산적한 정치 경제 현안까지 등장해 있고 이 한복판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기업이 각각 486억 원과 288억 원을 출연하는 미래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태까지 불거져 있다. 이러다 정부는 최근 공권력의 과잉폭력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을 온 국민이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500년 농민 사인과 구금 논란을 애써 키워 국민의 시선을 박근혜 정부의 칩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려 애쓰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현대차를 향한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역시 정부 레임덕 정부를 돌파하려는 희생양 만들기의 일환이라는 의심이 있다. 이에 우리 금속노조와 우리 야당 의원들은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올해 단체 교섭 미타결 사업장을 포함한 15만 금속노조 조합원의 전면 총파업, 총력 투쟁에 정부는 직면해 나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노동상권과 노사자유를 제외하는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속노조와 야당 의원들이 저선상 시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문화청 격차 해소와 노동 친화적 제조업 발전 등을 촉진하는 산별교섭이 성사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사회적이고 범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원래 단체 교섭의 조사 방안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10월 5일 전국 금속노조조합 강병원 이용덕 국회의원, 이정규 국회의원, 윤종건 국회의원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또 기자회견이 20분부터 잡혀 있어가지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 현관 앞에서 그 질문을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것을 하고 기자회견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